네, 오늘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온라인 개학에 마지막으로 합류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김지수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면 스마트 기기에는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 나이대인데 오늘 좀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그 학습 방식을 살펴보면요. 초등 1학년과 2학년은 그 EBS 방송 중심의 원격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상급 학년들처럼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실시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 또는 과제를 제공하는 방식의 원격 수업을 들었습니다. 예. 지난 2주간 상급생들을 위해 교육 당국이 제공한 EBS 온라인 클래스와 한국교육학습정보원 이 학습터는 그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예. 오늘 일부 가정과 일부 학교의 긴급 돌봄 교실에서 여전히 EBS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당국이 미비점을 보완했어야 하는데 안타까움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접속 대란은 없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기기에 익숙하지 않고 집중도도 떨어져서 보호자의 보살핌이 절실한 그런 학년들인데요. 예.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의 출석 체크부터 과제물 업로드까지 학부모들이 학습 도우미 역할을 더하게 돼서 사실상 이게 부모 계약이라는 소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과제물을 수행한 후 그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해야만 출석으로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학부모가 일일이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를 두고 출근한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어려서 인터넷 접속이 끊기지는 않을까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고충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 계약 때문에 휴가를 낸 부모는 그 휴가를 계속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해도 스마트 기기를 조부모들이 다루기가 어려워서 그 난감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 예, 많은 좀 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얘긴데요. 오늘 정 총리가 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좀 조속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 오후 그 정세균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그 여야를 향해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긴급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그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예.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그 소득 하위 70%의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그 현금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방침하에 추진된 건데요. 예.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지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네. 따라서 그 지급 시기를 두고 너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정부는 현재까지 그 신청 날짜조차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상 해결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지만 여당은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제1야당은 이번에 총선의 그 선거 패배로 그 내부 수습이 그 필요한 상황이어서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긴급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급 대상 범위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생 경제 해결을 위해서 좀 신속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첫날인데요. 변화가 여러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대표적인 것이 학원과 헬스장 등 그 다중 이용 시설인데요. 네. 예. 다시 문을 열면서도 대부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학원의 경우 체온 측정이 이루어지고 학원생들은 손 소독제를 사용한 후 출입객 명단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
기입한 뒤에야 입장할 수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실 안은 그 책상을 1m 간격으로 띄우거나 지그재그로 앉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재수학원의 경우 식사 시간을 늘려서 수강생들이 교대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곳들도 상당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헬스장도 체온을 재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끔 조치한 곳들이 많았고요. 헬스장을 가면 운동복이나 수건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할 수 없게끔 했고 예. 또 사우나나 목욕탕도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2대당 한 곳은 가동을 중지시켜서 양 옆에서 이제 빈 공간을 두게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조심하자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그리고 군 장병들의 휴가 또 외출 제한이 일부 풀리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 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또 2달간 전국에서 중단됐던 병역 판정 검사가 재개됐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는 오늘부터 희망자에 한해 시행됐습니다. 예. 우리보다 이제 먼저 확산세가 꺾인 나라가 중국인데 네. 중국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중국 베이징시의 그 사례를 좀 보면요. 그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그 생활 방역으로 돌입했습니다. 예. 베이징시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그 건강 확인 코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코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개인이 그 이동 기록 등을 취합해서 정상 여부를 알려주는데요. 베이징시는 이 코드에 정상으로 나오면 빌딩이나 슈퍼마켓, 식당 등을 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베이징시는 생활 방역으로 인한 규정 위반 사례가 속출할 경우에 대비해서 무작위로 현장 점검을 벌여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41만 명을, 사망자는 16만 5천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국가이며 확진자는 76만 4천 명입니다. 네. 그 다음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순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세계 현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이 됐는데요. 방역에 대한 경계를 낮추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